오늘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수업 들으러 오셔가지고 138페이지 하는 거 맞지요? 개발행위 허가 여기서 이제 두세 개 나오면 다 정리돼요. 이제 일장이 개발행위 허가 138페이지 맨 위에 의의를 한번 보면 개발행위 허가란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한 자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운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번에 1번 보면 자, 책 잘 찾았나요? 138페이지 2번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거기부터 이제 줄을 치는 거예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운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하 그 한 줄 치셔야 돼요.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문장이에요. 박스를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5개 중에 하나를 할 때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것.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됐으니까. 그러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1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9페이지 한번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19페이지 하단에 기반시설이란 게 있죠. 그러면 기반시설이란 게 전체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8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지요.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오른쪽에 11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러죠? 12번은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객관식에서 말이에요. 이 부분 출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봐요.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이 부분 내지 않을까요? 비스무리하잖아요. 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무리하면서 헷갈리고 막 뭔가 이상하게 뭐 그런 것들을 냅니다. 너무 평이한 건 인생에 재미없잖아요. 자, 12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 해놓고 박스에 1번 줄 치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2번 줄 쳐서 도시 개발 사업. 3번 줄 쳐서 정비 사업. 종류 몇 가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무슨 사업이요? 도시군 계획. 여러분 이거 지금 찾아 줄도 못 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아까 그렇게 몇 페이지 다 얘기했고 몇 번 했는데 줄도 못 치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줄도 하나 제대로 따라서 못 치는데 객관식 문제 법률 오지선당 찾아 풀어야 되는데 그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줄 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줄 치는 것도 못하는데 이거 문제를 어쩌는데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에다가 정비 사업 다 합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게 이제 베이스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갈 길을 또 찾아서 138페이지에 하단에 박스 있나요? 1번 줄 치세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으라. 저기 138페이지예요. 예. 형수님 왜 그랬어요? 138페이지 줄 치고 있는데 20페이지 보고 있으니 속에 천불 만불 난다는 거. 이제 조금 몸이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몸빛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눈빛이 살아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뭐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정말 지난주까지 힘이 없어서 뭐 죽든 말든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조금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나중에 외울 때 녹관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한 달 이상, 1월 이상 쌓아놓을 때도 허가를 받고, 물건 적치, 집 짓고 물건 쌓고. 자, 농림지역에서 물건 한 달 이상 쌓아놓으려면 허가 받나요? 아니지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만 그러구만요. 그렇지. 녹관자 안에서.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이거 여러분 이 내용들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아야 돼요. 민방위 교육하듯이 하면 안 돼요. 토지 형질 변경인데 이때 형질 변경 절토, 경사지 잘라내는 것, 성토는 농지를 막 표면 높이는 작업하는 것, 정지는 평평하게 하는 것,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덮는 것, 그 다음에 저 끝에 공유수변 매립 있지요. 바다에 메우는 것, 이런 걸 다 합쳐서 형질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토속 채취 있죠.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거 채취할 때도 허가 받는데, 여러분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 모래 채취할 때 허가 받고 해야 돼요. 근데 단서가 뭐라고 그래?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 한대요? 제외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아요. 그러죠? 참, 이 부분 참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미세먼지는 많아도 우리 공기 정확히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죠? 빵빵 돌아갑니다. 또 소리 들으니까 마음 편안해지네. 뭔가 공기가 청정해지는 것 같고. 바깥에 미세먼지 엄청 나잖아요. 그죠? 여도 돌아가지, 상담실 돌아가지. 여러분들 좋겠어요. 공부 잘 되겠네. 그냥 나 같으면 전신 먹고 앉아서 5시까지 달리겠구만.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토속 채취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박스에 있는 건 허가 받아라 그 얘기요. 여기 지금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받고 했다 쳐요. 징역 가요. 몇 년 갈 것 같아요? 부동산 제일 센 게 3년이에요. 부동산은 3년 3천만 원이요. 이게 세다니까요. 그 다음에 5번째, 다음의 토지 분할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세 놈이 있지요.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녹지지역하고 도시 외지역이네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다 말이 어렵구만. 그죠? 니은, 건축법 제57조 1항에 의한 분할자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그거는 또 57조 1항은 건축법 왔다 간 같은데? 페이지 몇 페이지로 돼 있어요? 510페이지라고. 갔다 올 때 페이지 다 써놓고 쓸데없이 다 했네요. 자, 51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10페이지 면적 못 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510페이지의 하단을 보면은 건축법에서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있나요?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는 거,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말이에요. 그 하단,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지요. 그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되거든. 주거지역 얼마라고 돼 있어요?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 면적이 안 되게 분할하는 건 건축법에서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박스 위에 법제 몇 조라고 돼 있어요? 끝에 57조 제1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축법 57조 1항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면적 미만으로 되는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57조 이건 알아놔야 된다니까. 주거지역 얼마래요? 60, 상업공업, 150, 녹지는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된다. 다시 138페이지로 돌아와야 돼요. 138페이지 오니까 동그라미 5분의 니은이 바로 그놈이지요. 그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 허가 받는 거죠. 이상이 아니고 미만으로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또 디귿,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몇 미터 이하로 5미터 이하로 분할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 박스에 정한 요런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시라. 이렇게 됩니다. 다 던져 깨고 이렇게 강의하기 싫은지. 특정 용도 지역 안에 이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겠다. 건축물의 종류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고 하라. 그 다음에 물건 사놓을 때도 허가받으라고 됐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그러면 녹관자, 농림지역에서 물건 사는 건 허가 대상 아니구만. 그러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기 집 마당 울타리가 아닌 곳에다가 물건을 몇 월 이상, 한 달 이상, 원래 조문은 적치, 쌓아놓을 때 허가받으라. 적치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고 쌓아놓는 걸로 발음도 어렵게 바꿔놓은 거예요. 쌓아놓는다 발음 어렵잖아요. 저는 좀 어려워요. 저는 발음이 좀 안 되는 게 좀 많아서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나라 말을 합니다만 사투리도 하고 표준말도 하고 집 짓고 물건 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형질의 변경. 형질 변경이란 말 나왔죠.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바다 매립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임야를 산을 깎아낸다.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농지를 지목 바꾸려면 성토 작업해야 되지요.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바다 매립, 형질 변경 허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속 채취죠. 토속의 채취,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 허가 받고 하시라. 하천 주변에 건축 자재용 모래, 자갈 채취해서 아파트 공사 현장 팔잖아요. 그거 허가 받고 해야 돼요. 허가 안 받으면 처벌돼요. 그거 진짜 떼돈 벌어요. 토속 채취 허가 받으면. 그냥 포크레인 파다가 톤당 얼마 받고 건설회사 무조건 팔기만 하면 돼요. 완전 돈 버는 겁니다. 그거 허가 받으려고 막 로비 엄청나게 합니다. 힘센 사람들한테. 토속 채취를 할 때 허가를 받는데 잘 봐야 되는 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 이렇게 나와요. 그 허가 받을 필요 없지. 할자로 쫙 나온다. 산을 깎아낸다고 허가를 받았지요.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 산을 깎아내려면 흙도 나오고 바위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토속 채취 허가를 이중으로 또 받냐 이 말이요. 그러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형질 변경 행위를 할 때 부차적으로 흙이나 모래, 자갈 나오잖아요. 그거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 행위가 허가 대상이라고. 알겠죠? 여러분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했잖아요 지금. 진짜 알지도 못하고 애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뭔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답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고. 다시 한 번만 더. 이제 알고 대답해요. 에? 자, 지문 떴어 이렇게. 다음 주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하다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층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그렇지. 요 허가를 받아서 할 때는 부차적으로 이런 행위 하더라도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히 토속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라 이 얘기야. 오케이? 이제 좀 그 느낌이 온다니까 이렇게 해요. 뭘 좀 들어서 알고 대답하는 거하고 에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토지 분할도 이게 참 이거 쉽지 않은데 토지 분할도 허가 받아요. 근데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요. 꼭 공법 주의하셔야 돼요. 허가 대상이 계속 나오는데 합병하는 거 있지요. 여러 개를. 자, 제기 잘 들어보세요.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10,000평, 5,000평의 땅을 큰 걸 사가지고 팔아먹기 쉽게 200평, 300평으로 잘라서 팔아먹어요. 10억짜리 땅 사가지고 3천만 원짜리 땅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야. 그래 잘 팔리지. 그래 200평짜리를 100필지를 합쳐서 10억짜리 만들어서 파는 놈 봤어요? 그거 이상한 놈 아니야? 그래서 기획부동산업자 죽이려고 이게 조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자, 토지 분할할 때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할 때 허가 받는 거요. 토지 분할은 전부 다 허가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토지를 나누고 합치는 거 있잖아요. 분할 합병은 국가가 개입을 안 해요. 아니, 내가 인절미 먹을 때 잘라 먹던 통째로 먹다가 목에 걸려 죽던 국가 개입 안 한다니까. 내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토지 분할할 때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할 때 허가받으라 이 말이요.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만. 그래서 이 기역이 바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개발행 허가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녹지지역하고 도시 외지역이 있지요. 주거상업 공업 없잖아요. 녹지하고 특히 도시 외지역에 농지 임야를 평당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필지 분할해가지고 땅을 막 20만 원, 30만 원 받고 팔아먹는 놈들이 기획부동산업자들이요. 그거 죽이려고 한 게 이조문이어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이게. 봐요. 녹지하고 도시 외지역이잖아요. 이런 데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임야 농지 팔아먹는 거. 여러분 이제 법을 좀 아니까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기획부동산 전화 받고 땅 사놓는 사람 있지요? 200평짜리. 지분으로 사놓은 사람들은 공유 지분을 배워보니까 골병 되겠다는 생각 들지요? 공유 지분. 이거 참, 이거 웬일이에요. 200평씩, 예를 들어서 한 10,000평을 사가지고 200평씩 필지 잘라서 판 건 그 이후에요. 뭐라고 파냐면은 200평씩 사시면 되는데, 요게 개별 등기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개별 등기 해준다. 그럼요. 개별 등기 해주죠. 다 등기 다 해줍니다. 공유 지분 등기잖아요. 그러죠? 자, 여러분, 공유자가 100명 있다. 한 필지에. 그러면 공유자 한 명도 전체 공유물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 공유자 100명이면 내 지분이 어디 부분인지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내가 그 200평 가지고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건물 지을 수 있나? 200명, 100명 다 만나야지. 그래서 분할에 합의를 해야 되잖아. 청량을 해서. 아니면 소를 제기하는데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샀다는 얘기는 100명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 왜? 전화로 무작위로 팔았으니까. 기가 막히게 통신사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수천 개 구해줘요. 그러면 그 텔레마케터 아줌마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자격증 딴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50명씩. 전화번호 다 준다니까요. 한 건 팔면 그 부동산 한 필지에 보통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만들거든요. 너무 비싸게 하면 안 팔리는 거 알아요. 3천만 원짜리 만들어요. 그 3천만 원은 애들 아빠 모르게 짱 봐놓은 돈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팔 때 판 가격의 30%를 수당으로 줘요. 미친 듯이 해요. 그럼 전화 한번 했다가 계속 전화할 거 아니에요. 끊었다가 요새 같으면 스팸으로 휴대폰으로 뜨니까 차단해나 하지. 1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럼 관심을 가진대요. 누군가 이렇게 하잖아요. 표시해요. 그 번호에다. 집요하게 지납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그래요 하고 관심을 가져요. 200평 지분으로 괜찮다고. 제주도 땅, 원주에 땅 사놓으라고. 그래 지분으로 샀다. 나중에 평생 애물단지 돼요.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자, 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또 사람이 인식이 깨버리니까 200평짜리 분할을 해요. 자, 10,000평을 사가지고 200평씩 분할했다 쳐요. 자, 분할해서 팔아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 지으려면 도로에 접해야지. 그죠? 그걸 몰랐잖아요. 4m 이상 도로에 2m 접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현황 도로가 아니라 지적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쩔 것이요, 이것을?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거 하면 되겠다. 산야초나 키우면 되겠어. 그죠? 자, 이런 데는 주로 지목이 먹었어, 이게. 그죠? 돼지는 비싸서 사서 팔아먹지, 기획부동산은 손대지도 못해요. 임야, 농지 팔아먹는, 임야, 특히 임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목 변경을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팔라고 그래? 그건 망고의 진리예요. 진짜 좋은 거는요, 남들한테 얘기 안 해요. 내 식구들끼리 해먹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안 덤비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나 도시 외 지역에서 토지 분할을 할 때는 허가 안 받으면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제57조 제1항이란 말 나왔죠. 자, 주거지역 얼마래요?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너비 5m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 받으라. 자, 여기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면적이. 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면 건폐율 최저치가 몇 프로? 건폐율.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아닙니까? 50, 60, 50, 70. 주거지역 최저 50%잖아요. 자, 그런데 봐봐요. 주거지역의 땅이 100제곱미터야. 네 마음대로 분할하세요. 세 필주로 나눠요. 30, 40으로. 30제곱미터면 9평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9평으로 땅 만들었을 때, 아이고, 건물 지어요. 건폐율 50%. 그럼 건축면적 4.5평 짓네? 그러죠? 그 다음 또 나눠? 그래, 네 마음대로 나눠보세요. 15, 그죠? 15. 그러면 4평짜리 나눴잖아요. 그러면 건물 지으면 2평짜리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 개 들어가면 땅 먹겠어? 우리 집 개 요만해요. 푸들. 그러니까 대지가 이 주용도 지역별 요 면적도 안 되게 되면 토지 효용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가봐더라고. 근데 시험은 이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 가봐더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듣고 있죠? 저 면적 미만일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주거지역인데 땅이 200짜리가 있어. 반 나눠. 100. 이래 분할할 때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아도 되지. 왜냐고 물으시면 60 이상이니까. 그러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너비가 5m도 안 되게 분할하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지 말라고.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은 허가 받고 하라.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분할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 행위들을 집 짓고 물건 샀고 토토토 하면 되잖아요. 그래, 이런 거 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 개발 행위 한다 이 말이요. 이거 할 때 허가 받는 걸 뭐라고? 개발 행위 허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박스 위에 뭐라고 됐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야. 야, 이 지문이 이거 진짜 이거 오묘한 지문이라니까. 이게 완전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 지금 이런 행위 할 때 허가 받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자 앞부분에 왔다 갔죠 우리. 왔다 가가지고 뭐 다시 돌아오지도 못해서 내가 손잡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을 말한다? 야, 그렇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아니야 이게. 개발 사업하고 도로 만드는 거. 이런 사업을 할 때 개별법이 있을 거 아니요. 이런 개별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하다 보면 불도저 밀어야 되고 공작물 설치하고 건물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절차를 거쳤어. 그런데 건물 짓고 할 때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이중으로 또 받냐고. 안 봐도 되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이렇게 된다고.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이중으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저런 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콜. 믿고 가는 세상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 받지요? 안 받아요? 네 지금 듣고 있지? 너는 잘 듣고 있어도 항상 주의해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 다른 사람을 경각시키려고 너를 희생양 삼는 거다. 네가 뭔 죄가 있냐? 좀 이따가 다음에 야한테 간다.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다 좋아해서 집중 잘해. 너 둘이 죽음으로써 다들 살리면 그게 그야말로 희생행위 아니야, 그지? 그렇지. 착해 죽겠어 아주 그냥. 어찌 착하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139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허가 예외라고 있나요? 자, 다음의 행위는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 허가 안 받고 한다는 얘기요. 다만 아래 동그라미 1번의 행위를 했다면 1개월 이내 동그라미 하세요. 1개월 내 특별시 등 시장운수한테 뭐 하래요? 신고. 한 장을 딱 넘어가면 박스가 세 보이는 박스가 나와요. 우리 공법은 매 페이지마다 박스가 나오는데 보통 좀 무시합니다만은 얘는 무시할 수가 없어. 자, 1번 줄 치세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란 말이 있지요. 자, 그러니까 허가의 예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가의 예외라는 얘기는 이런 원인일 때는 이런 거 하더라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첫째로 왜 재해를 복구한대요. 딱 봐도 뭐 그렇구만. 재난이 발생해서 수습을 한대요. 하려고 응급조치 행위로서 저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막 산사태 나고 막 지진 나가 지금 우리나라 지진 나니까 복구하려고 막 불도저 밀고 이렇게 되는데 허가를 미리 받고 하라면 복구 언제 하냐고. 그러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재해 복구 등을 목적일 때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한 달 내에 사후에 끝나고 신고는 해야 되죠. 사후에 신고하나요? 1개월 내에 신고하라고 이렇게 줄 쳤잖아요. 근데 이제 2번, 3번 있잖아요. 2번, 3번 이하도 허가 안 받는 경미한 거 아닙니까? 와, 그 동그라미 3번 이하 막 기역, 니은, 뒤끝, 리얼, 미음, 비읍, 시읒, 비읍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숫자 엄청난데? 그러죠? 아, 뭔가 얘들은 뭔가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럴수록 뒤로 밀어넣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지금 민법 개론도 지금 새로 오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원서 낼 때 사진 다시 안 찍어도 되는 사람들 빼고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민법 개론도 자 한번 시험 딱 보면 40점 안 나와요.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운다고? 이거 어지러워서 안 돼요. 냅둬요. 오늘은 이렇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저런 거 할 때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끝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뭐는 하고 신고 요 정도 말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간에 이번에 허가권자 허가처분 있나요? 날짜 하나 외워야 되거든. 1번 특별시 등 시장운수는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내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15일. 자, 여러분 그 날짜 같은 거 외울 때 뭐 나 나중에 뭐 한 방에 다 외우면 돼 이런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 날짜 같은 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어디서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며 복사를 해가지고 공법상 날짜 있잖아요. 다 프린트해서 2장 빽빽 그걸 외우고 있더라고. 차라리 금강경을 외워요. 반야신경을 외우든지. 참, 나 공부 참. 객관식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 속에서 넣어가지고 날짜 틀리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해 놔야 되지. 그걸 날짜를 무슨 구구다 내오듯이 외우고 있더라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공법상 나오는 면접 같은 거 있지요. 그런 것도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그 위치에서 맡겨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 이렇게 하면 딱 뜯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조건부 허가라고 있나요? 야, 이게 우리가 조건부 허가라.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2차만 하는 사람들이 아마 별거 없지만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거 배웠지요. 이게 이제 조건하고 기한 아닙니까? 그러죠? 이 차이점 뭔지 아셔요? 법률행위 할 때 뭔가를 자꾸 짐을 지운다는 얘기거든. 깔끔하게 그냥 하는 게 담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뭘 걸어버린다는 얘기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다가 법률행위 효력을 의존케 하는 거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다가
법률행위 효력을 의존케 하는 걸 말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조건이란 기한이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걸 연습 안 했어요. 조건, 기한 단어만 알지. 조건이 뭔데요? 조건이요. 기한이 기한이요. 이러잖아요. 장래 발생할 사실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케 하는 것, 이러한 단어를 외우려고 안 하거든요. 자, 여기서 예를 들 때, 우리 다닐 때,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으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 빨간 스포츠카 하나 사줄게. 이거는 조건이요, 기한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월 생활비 100만 원씩 줄게. 이건 조건이요, 기한이요? 참, 여러분들 뭘 던져도 낚여요. 여러분들은 왜 똑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다면인데 하나는 조건이 되고 하나는 기한이 돼요? 왜 그래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지. 끝끝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스포츠카 하나 사줄게라는 정의의 의사표시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사줘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도 되지. 근데 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삼촌 드디어 제가 합격했다고 와서 나한테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했지요. 돈 줘야지. 차 줘야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줄 의무가 정지가 되고 있다고. 이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너 월 생활비 고시원비 100만 원 줄게. 줘야지. 주다가 얘가 와서 삼촌 저 합격했어요. 그러면 합격이라는 조건 성취했지요. 그때부터 안 줘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제가 되는 거예요. 줄 의무가 해제. 이거는 해제 조건부 법률행. 단어를 자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부, 해제 조건부. 자, 2018년 4월 초파일 되면 네 댕기는 절에 등을 달 수 있도록 내 돈 100만 원 줄게. 초파일이 와 안 와요? 와지. 반드시 오지. 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내 죽으면 나한테 재산 다 주마. 죽긴 죽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그런 단어들을 외워서 구사가 돼야 돼요. 입으로 안 나오면.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서 본 책이 있는데 입에서 논리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는 게 아니다고. 확실히 실력이 달라진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내가 구사를 할 때 확실히 문장이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은 절대로 안 틀려요. 자꾸 떠들어보고 표현을 하려고 연습하셔야 돼요. 손으로 쓰고. 그럼 여기서 조건부가란 말 나오죠. 이걸 슬쩍 색깔을 입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부관부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헐, 부관부 허가라고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조건하고 기한을 뭐라고 하니까 법률행위 부관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부관부 허가를 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쓰지 말고 거기다가 뭐들라 씁니까? 너 쓰려고 범죄 착수했지. 연필을 잡은 것은 착수한 행위로 봐야 돼. 그러면 이런 허가를 하는 사람은 봐요. 1000세대 아파트를 너희들이 새로 지으면 현재 도로나 상하수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너희들이 그런 거 설치한다면 허가해 줄게. 산을 다 깎아내버리면 보기 싫으니까 그 깎아낸 면에 조경, 나무 심는다면 토속 채취 허가 받지요. 폭약을 써서 발파로에서 바위를 깨야 될 거 아니야. 발파로 인한 낙성먼지 어떻게 할 거야? 조치 취한다면 허가받아 건물 지을 때 땅을 파야 되잖아. 굴착을 하다 보면 드드드드드드 옆에 건물 땅 막 무너져 내릴 거 아니야. 조치를 한다면 공사 현장에 여러분 공사 아파트 현장 잘 봐봐요. 트럭에 흙 싣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나가나? 아니요. 요새는 호로를 다 씌우고 물 호수 같은 거 바퀴하고 다 싣고 나가요. 아니면 이렇게 파가지고 그다 물을 채워 놓는다니까. 그걸 지나가게끔. 그래서 먼지 안 나게 해야 돼요. 공사 현장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치를 하라고 조건을 붙인다고. 문제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좋다. 나 허가해주면 자 형질 변경 산을 깎아내고 거기다 나무 심으라 했으니까 나 다 심을 테니까 허가해달라고.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다 끝나면 준공검사 해야 되거든. 준공검사 갔더니 도망가 버렸어. 산 다 깎아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돈을 받아놔야 돼.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한 장 닦는 게 조건부가 제목만 알면 되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행 보증금 예치라고 나오죠. 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할 때 그때 그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받는 돈을 뭐라고? 이행 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 보증금 몇 글자요? 그래서 예치사유 몇 가지? 5가지잖아요. 그러죠? 박스에 예치사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에 5개를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 어차피 이거 낸다 하더라도 핵심 키포인트 단어를 틀리게 하기 때문에. A번,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등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 하수도 등의 줄쳐요. 뭐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때 돈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공작물이 손괴될, 붕괴 동그라미, 손괴 동그라미 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토속 발파로 인하여 낙성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발파로 인한 낙성먼지 줄치고 토속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에 환경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 환경오염 줄치고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완료된 후에 비탈민에 조경할 때 비탈민에 조경 줄치고 이런 중에 하나를 조건을 붙이고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받는 돈을 뭐라고? 그럼요. 이렇게 떠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용어를 내 입에서 구사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칠판 보면은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가지? 이제 책 보지 말고 첫 번째 키포인트 단어가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두 번째가 붕괴, 손괴 안 되고 눈 내리 깔지 마세요. 눈 내리 깔고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개는 눈 깔지 마요. 그 다음 세 번째 게 발파로 인한 낙성먼지, 또 환경오염 안 되도록, 마지막으로 비탈민에마 조경 등. 그렇지. 포인트 단어만 딱딱 기억난다. 공부라는 게 이 부분을 내가 밟고 왔잖아요. 밟은 그 부분의 발자국 기억이 나야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특유의 줄 쳤는데 한 장 넘기면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가 어슴풀이 기억나잖아요.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붕괴, 손괴 안 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발파른 낙성먼지가 없도록, 그 다음에 환경오염 안 되게, 조경수 다 심게. 그러죠? 반드시 명심할 점은 이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놓는 돈이에요. 나중에 준공검사 다 했더니 보니까 나무 다 심었네, 돌려주는 거예요. 안 심어서 그 돈으로 대집행하면 돼. 심는다 이 말이요. 이때 국가나 지자체 등은 조건 이행 안 하고 도망가나? 안 도망가니까 예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놓고 A,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줄치고, B번 중간에 공공기관, 밑에도 공공단체 줄치세요. 이런 국가기관이 개발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고 안 한다고? 여러분요, 시험에 국가가 개발할 때는 안 냅니다. 지자체를 냅니다. 지자체가 개발행위 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하네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난 알아. 이게 따박따박 내가 몇 번씩 반복하는 얘기를 기억하면 문제 풀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논리들 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80, 90점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죠. 보잖아요. 이번 주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어떻게 그래? 빨리 왔대? 다 준비됐죠, 여러분? 전투 준비? 자꾸 봐야 돼요. 깨지고 넘어져도 자꾸 봐야 돼요. 처음엔 당연히 25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35점 나오고, 40점 나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 65점 나오는 거지. 어느 순간 후다닥 65점 나오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가나 지자체,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행보증금 산정 있나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거기만 총 공사비 몇 프로? 20%. 100억짜리 공사면 20억 안에서만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이행보증금의 납입 방법 보세요. 이러한 이행보증금은 현금 동그라미 하세요. 현금으로 내게 합니다요. 현금으로 내는데 요새는 현금으로 안 하고 보증서로 가름을 해요. 오른쪽에 상단에 보증서 동그라미 딱 하세요. 그냥 보증서나 이행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보증보험 들어서 그걸로 끝냅니다. 그 다음에 반환 보세요. 반환.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 받으면 즉시 돌려줘요. 언제 돌려준다? 준공검사 받고 즉시 돌려준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허가 기준 나오나요? 그럼 자, 좀 전에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비해서 돈 내게 하는 거, 그 돈은 뭐라고요?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개? 5개 해서 막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찌리리 그죠? 국가 지자체 등은 내지 않는다. 총 공사비 몇 프로? 20% 현금 내지 보증서로 가름. 준공검사 마치고 돌려줌. 이게 공부예요. 주제별로. 핵심 포인트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지문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5개 만들어져가지고 틀린 골라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답을 자꾸 하면서 기억을 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허가 기준 나오나요? 이런 허가 신청 들어오면 이 박스에 정한 이 기준에 적합할 때 허가를 해주는데 아우 이게 복잡하다니까. 오늘은 1번 허가 대상 규모 있지요.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4개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얼 4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형질 변경 규모 있잖아요. 이거 뭐 우리 지난주에 짜장면 내기도 한 것 같은데 뭘 내가 이기 놓고도 짜장면도 못 얻어 먹고 짜파게티 라면이라도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그거 기다리다가 제가 병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한번 다시 해볼래요? 형질 변경? 내가 100% 불리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저 대답 내가 몇 개 물었어요. 대답 일치 딱 하면 데리고 가서 주워가서 회식하고 짱깨집 가서 여러분 지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만 나한테 짜장면 사면 여러분은 5천만 들면 되지 난 수십만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고 하니까 나왔잖아요. 콜? 이렇게 웃는 것도 승낙이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어이없는 웃음도 청약과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이란 거 알죠 여러분? 방식의 자유 있잖아요. 방식의 자유.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인 거 알죠? 자, 지금부터 이제 외울 기회를 줄 테니까 대답 잘하면 제가 모시고 가서 옆에 가면 보리밥집에 있네. 제가 예전에는 우르르 가서 밥도 먹고 했는데 야 옛날에 참 좋은 세월이 있었는데 학생들 다 데려가서 내가 팥죽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내가 사는 게 고달퍼서 자 도시지역에서 형질 변경 면적이어요. 주거지역, 상업, 자연, 생산 녹지는 얼마 미만만? 만 미만만 허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자, 3만 줄 한번 딱 쳐보고 또 그래도 공장 지을 땅이니까 따따블은 돼야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보존 녹지 줄 치세요. 얼마 미만? 5천. 간단하네. 더하기도 없고 빼기도 없고 뭐. 그 다음에 관리 농림지역도 얼마? 3만. 자연환경 보존지역 줄 치세요. 얼마? 5천. 아이 간단하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왜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21개 용도 지역 모르면 안 되는 게 계속 모든 기준은 이걸로 나오잖아요. 그러죠? 여기도 아까 보세요. 주거지역 60, 상업 150, 150 있잖아요. 용도 지역 중심이잖아요. 모든 기준은 용도 지역을 베이스로 깔아서 가는 거예요. 그 21개 용도 지역 모르면 안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자, 한 20초, 10초 줄 테니까 이거 다시 한번 성의껏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허가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허가 기준을 시험에서 그럼 이걸 지문 5개, 아이, 그렇게 미련하게 내지를 안 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써먹냐면, 우리가 이 많은 걸 외우는 이유. 지문을 고루 5개 낼 때, 허가 기준이 이거 지문 하나 쓰는 거예요, 하나 쓰는 거요. 그 지문 하나 맞추려고 이걸 다 외워야 된다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요, 이게. 군인들이 전쟁 딱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친 듯이 훈련하듯이. 자, 이제 딱 외웠을 거라 보고. 자,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자연환경보존 다 다르잖아요. 자, 주거지역이냐, 상업. 자, 주거지역은 얼마?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은
보고 또 하나 또 옷 할 뻔해서 큰일 무역 다시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대답 안 하기 없어요. 자신 없으면 안 해버렸는데 그건 아니요. 묵비권은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주거지역 얼마?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자연녹지. 거기서 제일 5천 크게 했잖아. 5천 크게 해놓고 금방 아잉처럼 도시지역 중에 제일 센 데가 보전녹지. 도시 외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군데만 얼마? 5천. 공업하고 관리 농림 세 군데는 3만. 나머지 모조리 10,000. 오케이? 어차피 내가 이겼잖아요. 니부터 살아. 야, 너 살아니까 그건 대답 안 해요. 그 순간 내가 사겠습니다 했으면 너는 10배로 돌아갔을 텐데. 자, 한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기시고. 자, 146페이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146페이지 개발행위가 제한 있나요? 자, 이제 뭐가 나오냐? 허가 제한이란 말 나왔죠? 이제 허가 안 해줘버려. 3년 정도 허가 안 해줘. 그런데 이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요. 3년 정도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이 2년 연장해서 또 허가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잘 보셔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제 시험에 있잖아요. 이거 제한 사유가 5개 있잖아요. 이거 박스. 그것은 다 풀어요. 그 외에 사이드에 있는 진짜 잡것들, 안 보는 것들을 또 내버려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줄치세요. 뭘 거쳐서? 심의 거친다는 거. 한 차례만 몇 년, 3년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안 거쳐요? 거쳐서. 그런데요,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차례 2년 제한 연장합니다. 자, 연장할 때는 심의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참 그런 걸 장난치는 거 보면 참. 자, 원래 하단 밑에 박스 있죠? 자, 1번, 2번 연장 안 돼서 몇 년? 3년이 3, 4, 5는 연장까지 하면 몇 년? 그러니까 3, 4, 5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왼쪽으로 화살을 쭉 해서 2년 연장 가능 해놓고 최대 몇 년간? 5년간 허가 안 해주겠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예? 자, 1번에 녹지지역 동그라미 하고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자, 잘 보면 어디래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진짜 생육 잘 자라고 있다. 수백 년 된 좋은 나무가 쫙 자라고 있다 이 말이요. 갈아엎으면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조수류 집단으로 서식한다. 새 들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우량농지 이런 말 나오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런 땅 갈아엎어버리면. 얘들은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개발행 허가 제한적 딱 지정해가지고 몇 년간? 3년. 연장은 몇 년? 그냥 무조건 2년 이러지 말고 1번은 연장 안 됩니다. 2번은 개발행위로 주변에 환경 나오죠. 환경 끝말잇기 해보세요. 경관 뒷말잇기 해봐요. 미관 환경 경관 미관 끝 문화재가 오염손상 박살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허가 안 해줍니다. 몇 년간? 최대 몇 년? 그러지. 자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너무 길어서 건너뛰고 4번 뭘로 지정됐대요? 지구단위계획구. 5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연장까지 해서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고 5년.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그렇죠. 자, 3번은 지문이 길다고 그랬지요. 야가 현재 용도를 딴 걸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 나오지요. 그거 왜 작아서 용도 변경하려고. 그리고 이놈이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이런 말 나오죠. 변경되면 허가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기준을 하려고. 자, 아까 허가 기준 할 때 주거지역 면적 얼마?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준공업을 준주거로 바꿔 3만이 만으로 바뀌잖아요. 달라지는 기준을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허가 제한 사유 몇 가지? 제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심의 거쳐야 된다니까요. 연장할 때는. 그치. 자, 이때 우량농지, 수목, 조수류가 몇 번? 1번이지. 환경경과 미가 문화재 박살나는 거는 2번. 지금 긴 것 3번. 뭐 별 이런 각도로 해도 기억을 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이 뭐였어요? 지구도 아니겠고요.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 3, 4, 5번은 연장까지 하면 몇 년? 5년. 연장할 땐 심의 거치지 않는다. 금방 외우지 않아요? 희한하게 공법은 잘 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왜요? 외워진 건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외운 거요? 아니, 봐봐요. 아니, 지금 일본의 뭐 녹지지역 계획관리,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와 일당들, 환경경과 미관 문화재 박살나는 것, 뭐 기본계획, 관리계획 짜가지고 용도 바꾸는 작업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요, 그러죠? 여들 3년 허가 안 해주는데 3, 4, 5는 연장 몇 년? 2년, 토탈 5년 허가 안 해준다. 처음으로 제한할 때 심의 거치지만 연장할 때 심의 안 거친다. 그래, 다 맞잖아요. 뭐가 문제요? 집에 가면 잊어먹는 게 문제죠? 집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왜 굳이 집에를 가야 하냐고.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집에만 가면 잊어먹는다며요. 그거 알면서 왜 집에 가냐고. 악착같이. 안 그래요? 말이 듣다 보면 이상한데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집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에 안 가면 안 잊어먹을 거 아니야. 집에 자, 그러면서 맨 박스 밑에 하단 제한전 고시 저 오른쪽에 제한의 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또 보충을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중요한 것만 딱 기억하고 일단 자, 한 장 딱 넘어갔어요. 자,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관련 인허가 의제라고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요런 행위 할 때 허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형질 변경한다고 아까 농림지역은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 얼마? 200, 150, 200. 200.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아니, 주거지역의 형질 변경을 60에서 어디다 쓰려고? 60이면 18평인데 그거를 형질 변경을 해서 불도저 올 필요도 없네요. 예. 시골 할매들 홈이 양손에 하나씩 지어주면 시골 할매들 잘해요. 딱 잡고 칙 하면 반나절이면 18평 산을 다 깎아버릴걸요? 산만 하냐? 형질 변경은 산만 할 때 주거지역은 만 하냐? 왜 이쪽으로 가요? 가는 분할할 때 분할하지 말라고. 대답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자, 농림지역이면 형질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3만. 관리지역도 3만. 짜장면 내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어. 불도저 밀다 보면 임야도 나오고 농지도 나올 거 아니야. 그때마다 잠깐만,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돼. 기다려라.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 돼. 기다리라고. 그러면 100년 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하단에 박스 있잖아요. 이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증해줘요. 의지해준다고. 그럼 박스에 오늘은 4번 줄 치세요. 농지법. 왼쪽 박스입니다, 형수님. 그래. 왼쪽 박스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왼쪽은, 오른쪽. right, left. 왼쪽, 오른쪽.
자, 박스에 4번. 난 진짜 앞으로 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맨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일일이 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자, 동그라미 4번 무슨 법? 농지법. 농지 전용 허가 줄 치세요. 예? 줄 쳤나요? 자, 그 다음 10번. 산지관리법. 산지 전용 허가 줄 치고. 10번. 쳤나요? 자,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농지가 나와. 불들이 믿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요? 안 받아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해주죠. 그 얘기요. 허가권자는 관련 부처가 미리 협의하고 허가해 주니까.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럼 농지 보존 부담금 낼까 안 낼까요? 자, 뭐 그건 냅두고 그러면 자, 1번부터 19번까지가 보면은 19가지가 있잖아요. 빨리 후다닥 보세요. 건축법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건축법이 있나? 없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물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X. 건축 허가는 의지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19번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건축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라고 써주세요. 좀 써줘요. 이래 써놔도 다 기억이 안 나. 집에 가면. 자, 건축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는 의지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허리 펴고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줘요. 건축 허가는 의지해줘 안 해줘요? 자, 그런데 봐요. 건물 짓겠다고 도시계획과 가서 건축 개발행위 허가 받았죠. 이 사람은 건축과 가서 건축 허가 따로 받아야 돼. 또 이중으로 건축법 들어가면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건물 지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개발행위 허가 받아 짓는 놈이 있고 건축 허가 받아 짓는 놈이 있다 이 말이요. 어디가 유리한겨?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용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엔 적용 안 해요. 건축법 적용을 다 받는 거예요. 누가 개발행위 허가를 바꿨어? 그러죠. 그래서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건물 지을 때 산이든 임야든 밀고 건물 지을 때도 건축법 적용 절차를 거치는 거야. 건축 허가를 받아버리면 다 의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용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시험용으로. 자, 건축 허가는 따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또. 지금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푸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OX. X. 건축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돼요. 오케이. 왜 이렇게 참 이렇게 묵직한 믿음이 안 가죠? 이렇게 노심초사 불안한 건 뭐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있나요? 인제 한 장 넘어가면 그 유명한 151페이지에 내 땅 사실하고 매수 청구 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 한 잔 먹고 달릴 테니까 앉아가지고 1시간 배운 거 쫙 다시 읽어보셔요. 1시간 배운 거 읽어보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니까요.